4학년 친구들 사회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13쪽입니다. 오늘은 촌락의 모습을 조사해 봅시다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준이는 큰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어촌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조사할지 생각해 봤습니다. 라고 했으니까요. 지금 그림에 보니까 지역을 잘 아는 분께 여쭤보기, 큰아버지께 여쭤볼 수도 있고 또 더 많은 분에게도 여쭤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현장 조사하기. 큰아버지 댁이니까 자주 갈 수도 있고 가서도 낯설지 않으니까 충분히 조사하기 좋은 것 같아요. 세 번째, 인터넷 이용하기. 예, 좋습니다.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촌락의 모습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을 소개한 자료 살펴보기. 이런 건 직접 관광을 갔거나 거기에 있는 아는 분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발행한 자료들을 보고 그 지역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조사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지 더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알고 싶은 것이나 궁금한 것을 질문으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보니까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자연환경은 무엇일까? 자연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사람들은 자연환경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을까? 이것도 지금 관심을 가졌네요. 그리고 사람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할까? 그곳이 농촌인지 어촌인지 산지촌인지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달랐죠. 그래서 촌락의 모습에 따라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까? 이렇게 한번 의문을 가져보고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쪽을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민준이네 큰아버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자읍에 살고 계십니다. 민준이는 인터넷을 이용해 큰아버지 댁 주변의 자연환경과 건물, 시설 등을 살피고 궁금한 것은 큰아버지께 전화로 여쭤봤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는 지금 위치한 곳이 우리나라 남쪽 끝에 지금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서귀포에는 귤도 아주 유명해서 귤이라고 하면 아주 맛있기로 소문이 나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제주시 구자읍은 지금 북동쪽에 위치한, 제주도에서는 북동쪽에 위치한 그런 지역이고요. 보니까 또 마을 뒤에는 낮은 산이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다. 지금 바다에 접해 있으니까 바다가 바로 보이고요. 곳곳에 흩어져 있는 밭에서는 농사를 지을 것 같다 라고 지금 이렇게 사진을 보고 인터넷에서 본 사진이거나 아니면 큰아버지 댁이기 때문에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을 보고 지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보니까 방파제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등대가 보이기도 하는데요. 근처에 김영항이 있고 차를 타고 조금만 가면 해녀박물관과 체험관이 있어 또 어떤 시설이 있을까라고 이렇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거는 인터넷으로 조사하면 가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가서 우리가 헤매지 않고 관광도 할 수 있고 조사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15쪽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준이는 큰아버지가 사는 지역 주변을 조사한 후에 알게 된 점을 정리하여 보고서로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촌락조사 보고서를 보니까 조사 지역, 조사 일시, 조사 방법, 조사 지역의 모습, 그 다음 조사 내용, 알게 된 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시 구자읍을 다녀와서 지금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지역이 잘 아는 분께 여쭤보기를 해서 지금 했고요. 조사 지역 모습은 직접 찍었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활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조사 내용을 보니까 무엇을 볼 수 있는지, 자연환경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그 다음 세 번째, 사람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조사하고 써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제주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한 거 한번 여러분 직접 읽어보고요. 알게 된 점은 고기잡이 외에도 바다를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다. 관광 자원으로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원을 또 연구하는 자원으로도 쓸 수 있고 또 우리의 자연유산을 보호하고 거기에서 알아지는 모든 내용들을 학술 연구에 또 활용하기도 할 수 있고 아주 다양하게 우리는 바로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밑에 또 어촌이지만 농촌처럼 밭이나 비닐하우스가 많다. 제주도가 굉장히 넓은 그런 섬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농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바다에서는 어촌이니까 어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촌락조사 보고서는 선생님은 울릉도에 다녀온 기억이 있어서 울릉도에 대한 걸로 지금 여기에 적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다녀온 촌락 중에 하나를 보고서를 쓸 건데요.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좋고요. 여러분이 할머니 댁이나 아니면 친척 댁이나 아니면 직접 가본 촌락들 중에서 더 궁금하게 내용을 알고 싶다면 인터넷에서 조금 더 조사한 다음에 그곳의 모습과 그곳에 사는 일, 이런 것들, 자연 환경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친구들에게 보고서로 한번 알려주기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도 선생님처럼 작성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도시의 특징에 대해서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라고 했는데요. 촌락을 공부한 혜원이는 도시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졌습니다. 혜원이는 도시의 사진을 찾아 그 특징을 살펴봤는데 지금 보니까 수원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5번째, 6번째 큰 그런 도시인데요. 특별시 다음으로 그냥 도시로서는 가장 큰 도시인데요. 수원의 모습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큰 도로와 높은 건물들, 복잡한 사람들, 그리고 또 지하철이나 이런 교통망이 굉장히 잘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도시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높은 건물이 많고 이동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크고 작은 도로로 연결되어 있어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교통수단이 발달했습니다. 이와 같이 인구가 밀접해 있고 사회, 정치, 경제 활동의 중심이 되는 곳, 그곳이 바로 도시입니다. 네, 그러면 수원도 바로 이렇게 사회, 정치, 경제 활동의 중심이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쪽 17쪽 보겠습니다. 도시에서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요. 보니까 다양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수원에 경기도청도 있고 수원시청도 있고 각 구의 구청도 있고 정말 다양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세무서도 있습니다. 법원도 있습니다. 예, 밑에 보겠습니다. 물건이나 음식을 팔거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시장, 백화점, 할인마트, 할인점,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런 가게들이 많습니다. 다음 볼게요. 사람들이 일하는 회사나 공장이 많습니다. 수원 안에 삼성전자 또 다른 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면서 서로 긴밀하게 우리나라의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도 볼까요? 공원이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과 같은 시설이 많습니다. 예, 경기문화예술회관도 있고요. 그 다음 다른 공연장도 한 서너 가지 더 있습니다. 도시에는 다양한 일자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사나 공장에 다니거나 물건이나 음식을 파는 등 사람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또 공공기관이나 문화시설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도시에는 정말 일자리가 많은데요. 예, 이렇게 사무를 보는 사람도 있고 회사나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서비스를 하는 사람도 있고 운전이나 이렇게 운송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도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해야 할 일이 많다는 뜻이죠. 예,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 지도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를 찾아보고 도시가 위치하고 있는 곳의 특징을 생각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 지금 서울시가 나와 있고요. 세종특별자치시 나와 있고 전라남도 여수시, 부산광역시가 나와 있습니다. 서울은 아마 수원하고 또 가깝기 때문에 수원과 서울은 조금 비슷한 분위기긴 하지만 서울이 훨씬 크지만 그래도 위치상으로는 비슷합니다. 그러면 도시는 주로 교통이 발달하여 사람과 물건 이동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나 공장이 있어 일자리가 많은 곳에도 도시가 발달합니다. 또한 처음부터 계획하여 만들어진 도시도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울특별시는 수도예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도예요. 수도가 된 이유는 넓은 땅도 있지만 또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안정감도 있고 큰 강이 있어서 물도 풍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서울은 지금 600년 넘게 수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철도, 교통의 중심지가 바로 서울이죠. 그 다음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의 중심지로 새롭게 계획해서 만든 도시예요. 너무 인구가 서울에만 밀집되어 있으니까 서울 인구를 분산시켜서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세웠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해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는 우리나라의 경부선이 닿는 끝자락인데요. 철도, 교통, 해상 이렇게 교통이 발달되어 있는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배를 타고 들어오는 물자들도 다 어디에서 내리느냐? 부산항에서 내리게 됩니다. 부산에서 내리면 서울까지는 또 고속도로를 통해서 빠르게 운송하게 되겠죠. 그래서 부산은 바로 세계의 많은 물자들이 부산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 전라남도 여수 보겠습니다. 전라남도 여수는 항구 도시이며 큰 공장들이 있어 산업이 발달한 도시이다. 이 주변 근처에 대단한 산업단지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바다 가까이서 만들어서 바로 항구를 통해 외국으로 수출하기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여수도 항구 도시이면서 큰 공장들과 산업 발달이 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이렇게 자연 환경에 따라서 도시가 가지는 모습이 달랐는데요. 그 각각 도시마다 하는 역할이 있고 그 역할들을 수행할 때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9페이지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시의 모습을 조사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요. 도시의 특징들 여러분이 잠깐 살펴봤고 여러분이 촌락의 모습도 조사했는데 도시의 모습도 조금 비교해서 보도록 할게요. 도시의 모습을 조사하게 되면 선생님이 서울특별시를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자주 갈 수도 있고 가장 큰 도시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서울특별시를 골랐지만 여러분이 가본 다른 도시를 골라도 좋습니다. 혜원이는 도시를 선택하여 도시의 특징을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디를 조사할까요? 우리 엄마의 고향인 강원도 강릉시 알아보고 싶다고 했고요. 나는 전학 오기 전에 살던 경상북도 김천시를 조사해 봐야지 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한번 소개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렇죠. 경상북도 김천시 조사한다고 했고요. 나는 우리 고장 근처에 있는 도시를 살펴봐야지. 또 나는 광주광역시를 알아볼 거야. 전에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축제에 갔는데 재미있었어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곳곳에 있는 도시들을 지금 서로 조사해서 소개해 주려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 무엇을 조사하는지 볼까요? 무엇을 봤는지, 그곳에서 본 것, 아니면 여러분이 조사해서 찾은 거 됩니다. 사람들이 주로 무슨 일을 할까? 그 지역의 자연 환경이 어떠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어떤 교통시설이 있을까? 바다 가까이 있다면 배가 있고 항구가 있을 테고 그 다음 내륙 안쪽에 있다면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을 테고 이렇게 어떤 교통시설이 있는지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조사할까요? 다양한 지도 찾기, 인터넷으로 관련 자료 수집하기, 관련된 책 찾아보기, 신문이나 방송 프로그램 찾아보기, 지역에 잘 아는 분 여쭤보기, 직접 찾아가기. 이건 여러분이 이제 이런 방법들 알고 있으니까 그 중에 지금은 인터넷으로 관련 자료 수집하기가 가장 하기가 조금 편하기도 하고 더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책과 신문 관련된 책도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원이는 여러가지 지도와 사진을 이용하여 광주광역시를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높은 건물과 여러가지 시설들이 있는 곳을 어디인지 살펴봤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청도 있고 시장도 있고 종합버스 터미널도 있는 그런 곳에 지하철역이 많은 것을 보니까 이동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생각했네요. 공장이 있으니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도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건물들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이 도시에서 사람들은 더 가까운 곳에 일자리를 두고 일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공장 근처에 살기도 하고 직장 근처에 살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나는 쾌적한 곳에 살고 싶다라고 선택을 하면 내 직장보다는 조금 거리가 있는 곳에 살기도 하고 라고 하면서 넓은 지역의 사람들은 자기 선호에 따라서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한 광주광역시를 소개한 다른 방송 프로그램이나 신문기사를 살펴보고 여기에 있는 지역 주민에게 직접 궁금한 걸 여쭤보기도 하면서 도시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네요. 여러분이 만약 수원에 있는 분께 수원에 대해서 여쭤본다면 어떤 질문을 할 건지
그거 한번 고민해 봐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21쪽 보겠습니다. 예, 도시조사 보고서인데요. 회원인 조사 후에 알게 된 점을 정리해서 보고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한번 여러분도 도시를 하나 정한 다음에 지금 조사 내용에 무엇을 보고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교통시설이 있는지 정도를 한번 알아보면서 알게 된 점까지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서울특별시를 이렇게 해보았는데요. 선생님이 조사한 홈페이지는 서울시청 홈페이지, 남산 서울타워 굉장히 유명한 곳이어서 거기도 한번 가보았고요. 그 다음에 경복궁도 서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소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조사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친구들도 한번 여러분이 좋아하는 도시, 가본 도시를 이와 같이 한번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촌락에 대한 조사 보고서와 도시에 대한 조사 보고서 두 가지를 한번 해볼 텐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본 거, 그 다음에 거기서 사람들이 할 만한 일이 무엇인가, 그 다음 어떤 교통시설이 있는지가 그 정도만 서로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